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지옥불밖에 없다. 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야, 다리 분질러 버린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 째라고 하면은 배를 째주는 게 그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구출해내고 반중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할 겁니다. 이재명 축출이 이제 임박했고요. 이란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자국민 2만 명을 지금 학살했는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란이 계엄령 선포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MBC만 지금 딸랑 한 곳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하고 이란의 그 계엄령하고 대비를 하면은 비교하면은 야 윤석열 대통령 한 거죠 아무것도 없네 이래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뭐 내란죄지 뭐니 사형 때리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길까봐 지금 좌파 언론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게 막았겠지. 자, 그리고 트럼프 특사가요, 지금 이란 팔레비 황사제를 면담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 착수했 후에 이제 이란 문제도 거의 이제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우주 인터넷을 지금 이란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 북한 붕괴 대비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붕괴 그 작업에 그 들어간 겁니다. 자, 중국이 하룻밤새 은행 300개가 파산했고요. 중국 자금난으로 해외 기관지가 지금 폐업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애들 월급 못 주니까 문 닫아버렸다고. 시진핑이 특사가요 베네수엘라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 지금 중국 전역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하니까 시신 태운다고 중국의 전역이 지금 불바다입니다. 180만 좌파 유튜브 뉴스타파가 폐쇄됐습니다. 이거 이재명 쪽에서 압력 넣어서 없앤 건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제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이재명 체포 압송 시나리오 한국 좌파 100만 명 체포 해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쭉 해보겠습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극우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우리가 좌파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다? 정신병자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신병자면은 그게 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한국의 소식 역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북한의 일기 예보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1월부터는 일주일에 3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고요.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좀 이 대북 방송에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7, 8년 동안 그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 이재명이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다리 걸치면은 발목까지 부러뜨리겠다. 뭐 그 이야기인데요. 베네수엘라나 뭐 혹은 뭐 이란이나 이런 데는 중국한테만 붙었지 뭐 미국한테 양다리 걸친 적 없죠. 이거 이재명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뒤통수를 쳤죠. 앞에서 이 소리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뭐 중국가가 쉐쉐하고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없애겠다 하고 뭐 저 조만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 미국은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배 째라고 하면요 배를 째주는 스타일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만간에 골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설마 베네수엘라처럼 군사적으로 이재명이를 물리려고 제거하겠는가? 여기가 한미동맹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란이나 저기 베네수엘라는 미국하고 엮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하고 엮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된 달러만 뭐 한 몇백억 달러 그냥 쫙 빼버리면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삭 내려앉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 골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 넣었다 뺐다 달러 넣었다 뺐다 몇 번 해버리면은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착각하는 게 뭐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봐주면은 뭐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야 중국 돈 떨어졌다니까. 중국 끝났어. 자기 나라 저기 신문사도 지금 다 폐쇄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줄을 잘못 섰다. 썩은 동아줄 잡았다. 자, 이것은 계엄입니다. 고립시킨 뒤 학살하고 있다. 사망자 수 추산 불가. MBC가 이런 방송을 했고요. 이게 계엄이다. 지금 계엄 상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구글에서 쭉 이란 계엄령 선포 찾아보면요. MBC 말고는 다른 언론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비상계엄은 인터넷 차단, 통신 차단, 군인들이 시민들 기관총으로 학살하고 병원에 난입하여 의사 납치, 환자들에게 총 쏘고 시민들의 머리와 눈에 총을 쏴가지고 눈알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다친 사람도 없고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란의 계엄령과 비교해버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한 게 뭐 했는데 저기 내란 쩌고 뭐 했는데 저게 저 뭐 했다고 저 사형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지금 아무데도 지금 이란이 지금 비상계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MBC는 근데 요즘에 좀 보면은 이상하게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이런 논조를 많이 내요. 자, 이란이 사실상 계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시위를 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이후 거리에서 체포된 사람은 모두 범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는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인터넷, 이동, 시장, 병원, 학교, 대학, 언론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입니다. 체포는 급증하고 있고 폭력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거의 일주일째 인터넷까지 차단한 채로 일상생활을 봉쇄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확산되기 전에 저항의 동력을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개 도시가 지금 이 시민들한테 너무 점령당했습니다. 자, 이란 사망자 최대 2만 명, 미군 투입 인방, 스타링크 실효성 해가지고 이것도 MBC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가 유튜브 채널이 삭제가 됐어요. 지금 180만 구독자인데 뉴스타파는 친문계 채널로 친명계인 김병주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터뜨렸습니다. MBC도 마찬가지고 MBC도 친문계 방송입니다. 그래서 MBC가 요즘에 조금 이재명이가 곤란한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MBC는 계속 이란이 비상계엄이라고 계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MBC가 저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붕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코리아가 좌파들이 장악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재명 쪽에서 유튜브 코리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병기입니다. 김병주가 아니고 이 친명계인 전 원내대표를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비리를 까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던 유튜브 코리아를 손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스타파는 미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동아리 수준이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을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존 밀스 대령이 미국의 국무부의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사를 정면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삭제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날려버렸다면은 친명계가 친문계 내전은 걷잡을 수 없어지고요. 미국에서 날렸다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전에 격가지치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성을 점령하기 전에 성벽의 파수꾼부터 제거하는 게 되겠죠. 만일 미국에서 한국의 친중 반미 유튜브들을 손보기 시작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 미국의 유튜브 채널 미국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에서 반미 친중 목소리를 널리 퍼뜨린다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미국의 플랫폼을 때리는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 미국 업체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어. 아 이 나쁜 놈들이네. 그래 가지고 미국에 손봤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 손을 봤다면 뉴스공장, 뭐 MBC 유튜브 채널, JTBC 유튜브 채널 등도 한 주에 한 개씩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 작업 시 좌파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사전 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작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MBC는 이상하게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쌀 66 개방 없다고 했는데 MBC가 대놓고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45개 품목 이번 달부터 관세 0%라고 대문짝만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MBC는 친문계가 잡았는데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언론을 그 이야기를 계속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를 이재명이를 골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MBC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방송 중계 차량을 평양에 가지고 왔다가 놔두고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뭐 저는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송 차량은요 이동식 미사일 그 컨트롤 센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우리 카메라 렌즈 있죠. 렌즈는 그 미사일 앞에 보면 눈처럼 막 돌아가는데 그게 시커라고 하는데 뭐 거기도 쓸 수가 있고 그 방송용 차량에 들어가는 그 뭐 산업용 그 저기 반도체가 있어요. MPC라고 해가지고 그 마이크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미사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략물자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북한에 두고 왔기 때문에 전략물자 반입을 금지시킨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논조가 바뀌는 건지 뭐 그거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MBC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으면 MBC 계좌, 동결, 전직원 실업자, 당시 MBC 사장, 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 뭐 줄체포 될 거고요. 뭐 금융제에 들어갈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CIA 신고센터의 국내 친중 좌파 유튜브 채널을 야 이거 삭제해달라 하고 그 유튜브 주소 있죠. 그거를 이렇게 딱 링크 걸어주시고 안에 내용 간단하게 한글로 쓰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미국 회사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에서 반미, 친중, 친북,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거 삭제해달라.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다 없어지겠지.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지금 그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그 유튜브나 뭐 X나 뭐 등등 뭐 쿠팡도 그렇고 미국 업체들을 지금 때리고 있다. 플랫폼법으로 미국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민주당, 친민주당, 친이재명, 친좌파, 친중 그런 유튜브 채널을 저기 CIA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고발을 하면은 그러면 뭐 유튜브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CIA에서 유튜브한테 야 이 채널 없애버려. 이거 미국의 유튜브 채널을 그 이용하면서 한국에서 반미, 친중, 친북 여론을 일으키는 애들이야 이거 없애버려 하고 통보하면은 채널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 자, 트럼프 특사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팔레비 왕세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란 이슬람 친정 체제의 붕괴가 다 왔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래 되면 이제 이란의 문호 개방 되는 거고요.
문어 개방되면 이란 저 재건하는 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는 미국이 관리하겠죠. 중국하고 손 끊어라, 중국에 에너지 수출하지 마라, 뭐 그런 일들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이슬람 신정 체제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마스 등 이슬람 단체에 계속 제공하고 반미 정책 펼치면서 국민들은 굶게 만드니까 폭발했습니다. 이미 60개 도시가 시민들한테 장악됐으므로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반미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등 이런 거 동원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가 폭등하고 부동산 폭등하고 환율 폭등으로 수입 물가 인상되고, 그리고 뭐 친북 친중 정책 하고 있고 군대 해체하고 있고, 이래 되면은 뭐 팔레비 왕조 앞세워 가지고 그냥 저기 이슬람 그 신정 체제 무너뜨리는 것처럼 미국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가지고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없애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한국하고 지금 똑같이 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끊긴 이란 사람들한테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 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 북한이 곧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한국에서 군인 30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 재개발 인원이 100에서 200만 명이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므로 엄청난 양의 통신 장비, 인터넷 설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전역에 인터넷망이 깔리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걸리므로 그동안 한 2천만 명의 소비자를 한국에서 스타링크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 스타링크로 전부 갈아타게 될 거고, 해외 로밍 시 자동으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뭐 우리처럼 뭐 이거 연결해 주세요 신청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나가면 된다고.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붕괴되면서 동북 삼성이 한국의 영역으로 빨려들고, 유가가 내려가면은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서 극동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통일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이제 개방되면은 이란도 재개발해야 돼요.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도 재개발해야 되고, 그 이란에서 한국으로는 오는 그 이제 에너지가 이제 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은 한국은 물건 만드는 그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그만큼 달러가 적게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중국으로는 그 에너지가 안 가요. 석유가 안 가. 그래 되면 어째요? 중국 안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냥 기업들 다 줄부도하고 망하는 거죠. 자,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석방될 수밖에 없는지 요거를 국제 정세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중국의 경제가 폭삭 무너진 상태에서 이란의 에너지를 중국이 계속 수입하면요 25%의 추가 관세를 얻어맞습니다, 미국한테. 그럼 중국 물건은 미국에서 50% 이상의 관세가 맞으니까 안 팔리겠죠. 우편 요금에도 관세 25% 붙으면 알리테모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중국에만 공급이 안 되고 서방 세계에 풀리면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므로 중국의 전기차는 더 이상 안 팔리게 돼서 중국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전부 망하고 중국의 석유 유화 제품 싸그리 그 정유 공장 다 망하고 조선 산업 다 망하고요. 그 시장을 누가 먹어요? 다 한국이 빨아먹는다. 자, 중국 내 에너지 부족으로 대량 동사, 아사, 물류운송은 망하고 조선 산업이 망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제품 가격 폭등하고 한국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 되겠죠. 자, 그리고 동북 삼성은요. 지금 동북 삼성이 사라진다. 지금 이런 이야기 1,800명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하북 지방 이제 북중국 지역에서 난방이 안 돼가지고 자다가 얼어 죽는다. 청년들이 폐품주로 연명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 지역은 인구가 지금 1,800만 명이 사라졌으며 지속적으로 얼어 죽고 지금 뭐 굶어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북한을 수복하면요. 그 바로 동북 삼성까지 이제 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경제권이 통일한국으로 이제 빨려든다고. 그리고 동시에 극동러시아 경제권까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극동러시아 이 보이시죠? 푸틴이 전쟁을 빨리 안 끝내면은 러시아, 유럽 둘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앞세워서 극동러시아도 흡수를 해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특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명상련을 지금 뭐 느끼고 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 탄핵 당하고 뭐 그래 됐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구해낸 다음에 확실한 친미 반중 정당 뭐 가칭 뭐 한미 동맹당 이런 거 만들고 북한을 흡수 합병한 다음에 동북 삼성까지 통일한국이 흡수하고 북한 만주의 주한 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그런 뭐 전략을 지금 구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을 먹으면 동북 삼성이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한국의 통일한국의 경제 영향권으로 빨려들고요. 극동 러시아도 빨려들고 이 동북 삼성이 이제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까지 금방 그냥 쫙 한국 그 영향권을 빨려듭니다. 그래 되면 이제 미국은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영향권을 가진 그 경제 영향권을 가진 한국을 우방으로 두면 여기서 뭐 장사하기 편하겠죠. 어, 지금 그런 전략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 되면은 뭐 인도가 뭐 필요합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둘이 손잡고 그냥 다른 나라를 뭐 뒤지든 말든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 자, 그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요. 그 지금 이란도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접수해 가지고 기름 수출하고 그 베네수엘라도 접수해 가지고 미국이 접수해 가지고 기름 수출하면 에너지 가격이 확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러시아는요. 그냥 경제가 이제 폭삭 그냥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유 전쟁 그만해 했는데 막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아이 그러면 푸틴 뭐 유럽하고 뭐 끝까지 싸워. 우리 뭐 유가 내려가지고 너희 경제 파산시키고 저기 극동 러시아 그냥 우리가 먹겠어. 미국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 앞세워가지고 만주하고 동북 삼성하고 극동 연해주 뭐 극동 시베리아 이쪽은 한국에 때가 붙이겠어. 뭐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국방안보 라인에 이쪽 인사는 미국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채우겠죠. 뭐 이충근 박사님이나 우리 최수영 공작가이나 이런 분들 앞장 세우겠죠. 그리고 반중전선을 구축하게 될 거고요. 미국은 국민의힘과 장동력 체제를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친미 반중 정당을 만들고 한반도 전체를 불치망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북한까지 방어하려면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고 군인 급여를 한 30% 인상하고 복지 확충하고 이러면 군인들 막 금방 늘어나요. 그리고 병장 급여를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야 36개월 복무하게 하면은 나갈 때 뭐 한 7, 8천만 원 들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노예 노동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뭐 짜증 내는 거지 젊은 사람들 돈 7, 8천 지고 나가면 36개월 복무를 왜 안 합니까? 국방개혁 뭐 이렇게 국방개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병력이 뭐 70만 80만 명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 덕족도가 있고 백아도가 있는데 백아도 이쪽을 매립하고요. 덕족도를 섬을 깎아가지고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북중국에서 대련에서 나오는 중국 해군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여기다가 이제 미군기지 뭐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청도나 상해에서 나오는 이 함대를 다 틀어막을 수가 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키면은 요런 작업을 미국하고 손잡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그 반접근 거부 전략 뭐 해가지고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처로 못 오게끔 뭐 이렇게 이제 막는 건데 이 빨간색 원을 보시면요. 여기 한반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이 수백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LSM 뭐 천궁 1, 2, 3, LSM 1, 2 그리고 LSM 3 위에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한국 명목 GDP가 2,730조 원이므로 5%까지 국방비를 올리면 136조 5천억까지
국방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 유럽, 일본의 산업이 모두 죽으면 그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비가 폭증하면 군인들을 많이 뽑고요. 급여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해가는 전방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일자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한국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군인들을 이거 무조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군 무기 한 대당 가격이 하락하고 무기 수출이 폭증하면요 50년간 부품 수출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최소 5배에서 10배의 추가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기가 나가면 원전, 철도, 건설, 관광, 문화상품 등 수출이 폭증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세수 증가하고 국방비가 폭증하고 선순환 구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2030년까지 LSM 1, 2, 3, 천궁 1, 2, 3 그리고 미국산 SM3, SM6, 뭐 사드, 패트리어트 등 10단계 방어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원 보시면은 왼쪽에 10단계 방어망이 쳐지면요. 그러면 중국이 미사일을 쏴도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남한 지역에만 육상에 한 1,500발 이상의 방공미사일이 배치되고 함정에 배치되는 것까지 하면 거의 한 2,000발의 방공미사일이 배치가 됩니다. 북한 지역에도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고 그리고 한국이 마6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지금 거의 개발 다 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지스함, 잠수함 대량 건조하고 이래 되면 중국은 이 그 반접근 거부 전략 이게 지금 미사일 방어망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이 구멍이 뚫려 버린다고.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카드는 매우 많습니다. 주가가 지금 4,700 넘었는데 그냥 돈 빼버리면 3,000으로 하락하겠죠. 뭐 환율 폭등하고 뭐 이재명 퇴출 여론이 생길 거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날짜가 잡힐 거고 이재명이 당선 취소될 거고 민주당 1,052억 원 압류되고요. 이번 선거 비용하고 지난번 선거 비용하고 압류되고 민주당 파산하고 이재명은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탄하면 끌려가고 민주당은 북한 연계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뭐 민주당 의원들 줄 체포되고 국회 자동 해산되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미사일 방어망을 이렇게 쳐버리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뭐 함정들이 뭐 서해로 그냥 막 들어올 수가 있다고. 자 그런 지금 전략들이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의 국가 기밀에 담긴 USB를 지금 넘겨가지고 이하상, 최수영, 성상훈 요 세 명이서 그 여적죄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안에 원자력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FBI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 있어요. 이거를 미국의 정보기관에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전략물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안에 군사 기밀이 다 들어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이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때려버리고 금융 제재를 때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바로 체포해가지고 미국의 법정에 세워야 돼요. 그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게 대북제재 위반 이게 법을 만들어 놓고 대북제재 법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가 대북제재 위반을 했는데 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니까는 아이고 저 병신 쪼다 새끼하고 그 우습게 아는 겁니다. 당장 문재인이만 금융제재 때리고 그게 소문에 퍼지고 문재인이만 잡아가더라도 이재명이가 덜덜덜 떨죠. 그리고 뭐 저기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MBC가 뭐 그 당시에 뭐 평양 가가지고 방송 촬영 놔두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MBC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버리면은 한국의 좌파 언론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반미 친중 여론 만드는 좌파 언론 없어지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 되지. 법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지키냐고 미국이. 빨리 문재인이 잡아가라고. 문재인은 여적죄 사형되고요. 민주당하고 민노총은 전원 체포령에 떨어지겠죠. 북한 노동교화소에 100에서 한 200만 명 수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쿠데타라고 미국에서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죽기 즉시 한국은 공격받고 있다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을 해버리면은 한미연합사는 한국 내 친북 친중 인사 전원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본인 입으로 아유 내가 너무 순진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마지막에서 하던데, 한국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지금 전시입니다 하고 전시 선포해버리고 그냥 전시작전권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넘겨버렸으면은, 그러면 한미연합사에서 알아서 그냥 이게 정리를 한다고. 근데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그 직접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때 그리고 노무현 때 이 간첩 정권에서 출세한 놈들을 전부 다 행정관, 비서관, 비서실장, 뭐 장관, 차관에 다 임명해놓고 간첩 새끼들을 임명해놓고 비상 그 계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보가 사전에 셉니까 안 셉니까? 세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전시에는요 간첩죄는 바로 무기징역까지 단심으로 갑니다. 사형은 3심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 한국 경제 붕괴시키고 이재명 뭐 저거 야 저거 뭐 재판 빨리 하라 해가지고 재판 받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민주당 해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뭐 빼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한국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 전시 선포하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는 한국 내 친북 친중 인사 전원 체포하고 뭐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2024년 그 11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냈어요. 미국에 보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를 개정했는데, 그 3조가 뭐냐면 공격받았다는 게 의미가 정의가 돼 있었다고. 공격이 뭐다? 과거에는 군사적 공격 받는 것만 그게 공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 사이버 전도 있고 해킹도 있고 여론 조작, 부정선거 등등 뭐 이런 게 전부 다 공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국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하고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 이양해버리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동원해가지고 알아서 잡아들인다. 그래 되면 뭐다? 비상사태 지금 전시기 때문에 북한하고 연계된 간첩들은 뭐다? 그냥 무조건 잡아서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무기징역 되는 거고, 북한 열을 제끼고 노동교 와서 그 전부 다 풀어버리고, 거기다가 100에서 한 200만 명 민주당 그 당원들, 민노총 그 회원들 한 200만 명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선전포고 지금 석급형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그 특사가요, 마두로에게 무기 자금 신뢰는 그 물론 중공과 베네수엘라가 향후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계획까지 그 계획서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두로한테 무기는 어떻게 주고 자금은 어떻게 주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미국을 어떻게 공격해, 이런 세부 계획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 작전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중공에서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이 단순 외교 협력을 넘어가지고 국제적 분쟁과 불안정을 조성에 적극 해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진핑 특사 구속이에게 미군이 시진핑 특사를 잡은 거예요. 야, 좀 이따가 잠잠해지면 대사관 통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구속이가 탈출을 감행했는데 그들이 타고 왔던 비행기가 꼬리 날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 중이었는데 그 무리하게 이륙시켰다가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한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기자가 외교부 당국자한테 구속이 이야기 물어보니까, 구속이 아직 그 어떻게 베네수엘라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49초간 침묵한 다음에 서류를 끄적끄적 하다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거 봤을 때는 뭐 죽은 게 맞다는 거죠. 자, 하룻밤 사이에 중국의 은행 300곳 파산, 시진핑 뭐 기적성장 다 거짓말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선전지 이 선전 선동하는 중국 이 뭐랍니까 중국 매체죠. 관영 매체. 이 재정난으로 미국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폐업했고, 캐나다에서도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중국 은행 300곳이 하룻밤에 파산했고, 지점이 뭐 9천여 개 이상이 폐점했고 돈이 인출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자금난으로 미국 이어 캐나다 영업 중단했고,
중국 공무원 군인 급여가 안 나오고 중국 예비역 군인들 연금도 안 나오고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총국가 지금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거리마다 시체 태우고 뭐 화염지옥이다. 중국 인구가 8억 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 중국에서 온 택배 50억 개 전량 폐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으로 배달되는 물체에서 발암 물질이 가득하고 짝퉁 물건 등 중국이 쓰레기를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길 가다 급사 자다가 사망 중국 덮친 의문의 죽음 파동 지금 하북 남방 생사선 이 뭐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북중국 쪽에서는 중국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 속출 북중국의 시골에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안 들어오면 90일 이후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에너지난으로 동사 아사 물류 마비 사람들이 죽으면 댐 저수지 관리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댐 저수지 붕괴 수몰 또 수인성 전염병 발생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입니다. 아까 제가 김병주라고 표기를 잘못했는데 김병기입니다. 그 공천원금으로 지금 구속하고요. 강선우 의원 구속, 김영시 의원 구속 뭐 그래 될 겁니다. 경찰 2달간 수사 미적되다가 김병기 제명되자 압수수색. 강선우 전 보좌관 강선우가 시켜 차에 물건 실었다 경찰 진술. 이래 되면 이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하게 되고요. 그래 되면 집권당은 7개월 만에 비리로 무너지게 되고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이재명 야 선거법 파기환 성신 빨리 재판하라 아우성치게 되겠죠. 아까 이란이 붕괴된 것도 아니 이란 국민들한테 돈 걷어 가지고 저기 중동의 테러리스트 계속 지원해주고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제재받고 쓸데없는 핵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고통받는데 뭐 저 성직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니까는 거기서 폭발해 버린 거라고. 그 지금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김병기는 자기 혼자 못 죽는다고 민주당 의원들 비리 폭로하면서 또 잡혀갈 거고요. 뭐 그래 되겠죠. 지금 정부가 은행의 환전우대 서비스 자제령 내렸습니다. 환율 방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금리 동결하겠다 뭐 1,500원 육박 뭐 지금 환율 부담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창용 그 한은 총재가 1,480원 환율 우리 뭐 팬더멘털로 설명 안 된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신호 사라졌다. 환율 물가 집값 삼중 악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재명이가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드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늘리죠. 그리고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안 가지고 옵니다. 그 이재명이가 미국에도 3,500억 달러 투자한다 했고 2천억 달러는 현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럼 달러 빠져나가지. 그리고 달러가 빠져나갈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빼내는 거야. 나중 되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조폭처럼 기업들을 못 살게 구니까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합니다. 한국 국내에 투자 안 하고. 혹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외환 보유고는 감소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부정부패 터지고 정권교체 여론 폭증하고 이재명 당선 취소하라고 압력이 걸리면은 뭐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날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당은 이재명 당선 취소됐으면 이번 선거자금 지난번 대선자금 1,052억 원 토해내고 그 민주당 파산하고 이재명이 체포돼가지고 관타나무 끌려가고 그리고 그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놈들이 내란 일으켜 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흘러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하고 선언해버리고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저기 한미연합사 사령관한테 넘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 전체가 미군에 의해 가지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전시가 되고 그러면 전시에는 간첩죄는 그건 단심으로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잡아들이고 뭐 북한 무너뜨리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다 비워버리고 한 100에서 200만 민주노총 뭐 민주당 당원들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뭐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자 장동혁 통일교 특검 촉구 단식 김병기 블랙폰 열면 정권 끝장난다. 지금 민주당 공천원금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지금 뭐 난리났죠. 통일교 특검을 하면요 이재명 대선자금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뭐 그 한학자 만나러 간다고 뭐 녹취 파일까지 다 터진 거 아닙니까? 그 해수부 장관 뭐 구속될 거고 정청래 서윤거 등 거기 가가지고 특강했죠.
그 뭐 돈 준 거 다 나오겠지. 그 민주당 중진 이상 의원들 아마 줄구속될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거부하면 민주당이 붕괴되는 거고요. 김병기 공천헌금 특검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줄구속되고, 민주당에서 거부하면 민주당이 붕괴되고, 김병기 구속, 강선우 구속, 김영 구속되는 마당에 특검 거부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천헌금 부패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 폭등, 주가 하락, 부동산 뭐 폭등하면 경제 압의교환, 국민들이 이재명 재판 받으라고 아우성,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 성심, 유죄 선고, 당선 무효, 민주당 1052억 원 압류 파산되고, 이재명 관타나무,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미국이 지정, 민주당 의원 전원 체포, 그리고 국회는 자동 해산,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자동 해산됩니다. 그리고 윤석방 되고, 전시작 정권 한미연합사에 넘겨버리고, 그러면 한미연합사에서 한반도 전시 선포해버리고, 북한하고 연계된 사람들 싸그리 잡아들이고, 북한 또 저기 북한 정권 밀어버리고, 노동교화소 다 비우고, 거기다가 한국의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저기 민노총 애들 그거 한 100에서 200만 명 잡아가지고 북한의 그 노동교화소에 집어넣고,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됐죠. 본인과 가족들이 온갖 부정부패, 연루, 갑질 등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울 수가 없는데, 이재명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에 올라가면 완전히 걸레가 됩니다. 민주당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뇌물로 구속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구속, 김영시 의원 구속, 민주당 중앙당사 경찰 압수수색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붕괴되겠죠. 이해운 의원실 거쳐간 보좌관이 12년간 87명, 57명이 1년을 못 넘겼고, 이해운 장남 장학금 허위기재 논란, KIEP 채용 취소 사유될 수 있어. 그게 지금 온갖 부정부패, 갑질, 막말,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입에도 못 담을 그 쌍욕을 하고, 이 어떻게 이 진짜 이 한 명이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가 있는지. 아마 여기도 자기 집안 밑에 그 자녀들하고 전부 다 구속될 것 같아요. 알거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 지금 청소가 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자,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 두 권을 그 김용현 장관의 그 지금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김용현 장관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치소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책은 도착을 했을 거고, 아마 다음 주에 접견하면은 뭐 이렇게 거기다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런 거 보시고 이제 좀 힘내시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기 이 책을 구매하시면요, 지금 쿠팡하고 교보에서는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사시면 010-2609-2023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되고요. 이 책을 이제 우리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등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저기 이걸 칼라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영어하고 한글하고 두 개 국어로, 2개 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국 친구들한테 사가지고 선물하시면 좋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선물하시면 좋고, 이런 책들은 집안에 당연히 우리 극히 우수한 분들은 한 권씩 소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6.25 박물관입니다. 자녀들한테, 후세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 안 가르치면요, 짐승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